안녕하세요.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의 비타민TV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세종시 상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세종시를 상가의 무덤이다, 세종시는 공실의 천국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좀 그런 위치, 그런 동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할 때 사실 모든 부동산들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상가 투자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자, 오늘은요, 제가 그 항아리 상권이라고 불리는, 그래도 상가가 이렇게 좀 잘 돌아가는 그런 상권도 세종시 안에 있다. 지금 공사 소리 들리시죠? 지금 앞쪽으로 또 프라자 상가 하나 건축 중에 있는데요. 이 입지와 왜 여기는 이렇게 상가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매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상가 투자 관심 있으신 분도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가 상가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도시라고 하는 도시지역 중에는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또 녹지지역, 이렇게 지금 분류가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주거지역 중간에 옆에 이렇게 상업지들이 있잖아요. 그 상업지역의 종류에는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중심 상업지역은요,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있는 지역입니다. 이 경우에 건폐율이 90% 이하, 용적률 40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밀도 있게 이 상업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죠. 특히 1, 2종 근생이나 문화시설, 판매시설, 유흥, 숙박, 위락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술 먹고 놀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중심상업지역이고, 세종시에서 중심상업지역이 어딘지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은요,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고, 건폐율이 80% 이하, 용적률 300% 이상이니까 중심 상업지역만큼 빡빡하진 않지만 그래도 건폐율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처럼 막 위락시설 같은 건 들어오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그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학원, 병원, 마트 이런 것들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뺑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는 대부분 이 근린상업지역이 들어가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이상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유통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있는, 세종시 같으면 이마트라든지 코스트코 이런 곳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이 유통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상업지로 막 쇼핑이나 뭐나 이런 거 싹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중심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보통 우리 일반적인 주거 주변에 들어가는 것이 근린상업지역이고, 여기에 조금 더 허용되는 그런 곳이 일반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세종시에는 어디가 중심상업지역이고 어디가 근린상업지역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세종시가 있는데요. 세종시를 이제 지적 편집도로 보면 이렇게 색깔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약간 노란색, 연두색 이렇게 보이는 곳이 주거지역이 되고요. 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녹지지역들이 됩니다. 자, 핑크색으로 보이는 곳이 있죠. 이 약간 붉은색으로 보이는 곳들이 상업지역이 됩니다. 자, 가까이 가볼게요. 네, 여기가 어진동 청사가 있는 쪽이에요. 청사 주변으로 핑크색들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다 상업지역이 됩니다. 요 어진동 주변에 일부 중심상업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나성동이거든요. 나성동 전체가 중심상업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나성동에는 먹자상권, 나중에 유흥상권까지 다 들어올 것이 이 나성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들로 둘러싸인 중간중간에 상업지역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곳들은 대부분 근린상업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용도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운동, 아름동 중간, 또 도담동 이런 지역,
그리고 여기 대평동 이쪽 지역, 보람동 시청 주변 지역, 여기 소담동 지역, 수변 상권 이런 데는 일반 상업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심 상업 지역 일대와 보통 지금 세종시인 경우에 근린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이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업종,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세종시 지금 1, 2, 3, 4생활권 정도에서는 거주하실 분들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곳들 상업지가 먼저 개발되고 분양되면서 비싸게 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받으신 분들이 공시를 오랜 시간 견뎌내면서 아직도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4-2생활권 쪽이라든지 이 위로 6생활권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상가 개수를 많이 줄여 놓았습니다. 여하튼 세종시에서는 위락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중심상업지역은 이쪽 나성동이나 어진동 일부라는 것.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뭐 백화점 부지도 이쪽으로 있고 뭐 호텔도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여기만 들어오는 이유가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 보람동 일반 상업지역에 일부 모텔, 숙박시설 넣으려고 시도는 했으나 잘 안 됐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죠.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지만 거의 이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인 근린 상업지역과 비슷하기 때문에 학원이나 병원, 아이들 좋아하는 뭐 분식점 같은 것들, 음식점, 카페, 또 식당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권은 기본적으로 학원 같은 것들이 많고 뭐 마트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많이 들어가주면 좋죠. 그러니까 술집 같은 것들이 이 아파트 단지 중간에 있는 상권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이웃들이 보는 데서 막 술 먹고 뭐 해롱해롱 하는 거 보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술 먹으러는 나성동 쪽으로 많이들 오시게 되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권은요, 이렇게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상권, 기본적인 우리가 종종 가야만 하는 생활 편의 시설들이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항아리 상권이라는 말을 아까 썼는데요. 그 항아리 상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에서 지금 상가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세롬동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가 이렇게 세롬동입니다. 이 약간 노란색 다 아파트들이 있는 주거지역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상권이 있죠. 항아리 상권이라는 말은 이 상권이 딱 우리 항아리 안에 갇혀 있어서 사람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이 상권 내에서 소비를 한다 해서 항아리 상권으로 불립니다. 보통 이렇게 뭐 큰 도로, 쉽게 건너지 못하는 도로라던가 큰 건물들로 막혀 있어서 약간 넘어가는데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굳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경우에 항아리 상권이라고 불리게 되거든요. 특히 뭐 고속도로 같은 거 이렇게 있어버리면 저쪽으로 못 가니까 이 내부에서 소비하게 되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동별로 중간에 상권을 모아두고 한 마녀 세대가 그 상권을 이용하기 좋도록 처음부터 다 계획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뭐 세롬동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에 웬만한 학원, 병원, 미용실, 카페, 마트,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스터디 카페, 또 뭐 아이들 뭐 태권도, 수영 뭐 이런 것들 이 안에 다 모여 있어서 웬만하면 이쪽을 벗어나지 않고도 다 여기서 가능합니다. 식당도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바깥쪽이 나성동이잖아요. 그러면 나성동까지 와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기는 중심상업지구니까 이제 뭐 쇼핑을 하러 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회식을 하러 온다던가, 그래서 약간 그 느낌이 다르죠. 여기는 그런 중심상업지역이고 여기는 근린상업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 근린상업지역 약간 확장하면 일반 상업지역들을 이렇게 다른 데까지 가기는 좀 멀다 싶은 그 안에 내가 걸어서 웬만큼 갈 수 있는 지역 안에 이렇게 상업지역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세대수가 웬만하면 여기 있는 상가들은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가 세롬동이고 다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여기가 다정동 상업지역이에요. 다정동 세대수 이만큼 있고 여기 이제 큰 길로 이렇게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가긴 멀죠. 그래서 이 안에서 아이들 뭐 학교 여기 있으니까 학원들 다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대부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여기는 종촌동 항아리 상권이 이렇게 있고요. 아름동 상업지역 이쪽에 이렇게 있고 아름동 같은 경우는 이 위에까지 이렇게 펼쳐서 고운동까지 좀 연결되는 상업지역이고요. 이쪽이 도담동이거든요. 그래서 도담동도 이렇게 도담동 세대수 충분한 가운데 상업지역이 있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위로 가보면 이쪽 육생활권 쪽에 상가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생활권 쪽에 상가가 모자르니까 지금 여기 거주자 분들도 상권 이용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죠. 그래서 도담동 상권이 조금 쇠락하나 싶었다가 다시 또 활성화되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뭐 요 한 두세 달 요 사이에는 제가 안 가봐서 지금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이 상권은 또 유기체처럼 살았다 죽었다 상권이 저쪽으로 이동했다 다른 새로운 것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항아리 상권 충분한 세대수가 주위를 뺑 감싸고 있고 다른 곳으로 이 고객들을 뺏기지 않을 만한 지역에 있는 그런 상권이면 충분히 투자하기에 좋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 드리는 곳이 방곡동이죠. 그쪽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방곡동 수르베 마을이고요. 이쪽이 지편동입니다.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 아래쪽으로 소담동 상업지역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소담동도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상가가 많고 법원검찰청 때문에 이렇게 지어진 상가들이 아직 좀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방곡동 같은 경우는 이 주변이 7, 8천 세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프라자 상가 구역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이쪽으로 추가로 좀 더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학원가가 이루어지려면 학교가 요쪽으로 있고 아파트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요 상권이 훨씬 유리한 상권이 되죠. 여기 지금 핑크색들 다 상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1, 2층 상업지역으로 쓰고 위로 오피스텔 들어오거나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가는 그러니까 프라자 상가가 들어오지 않는 지금 그런 구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프라자 상가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가만 있는 건물 한 6층에서 8층 사이에 들어와 있는 그런 뭐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정도의 상가를 보통 프라자 상가라고 부르는데 그 프라자 상가가 현재 이쪽에 한 3개 동 이쪽으로도 한 서너 개 동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의 상권 이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용할 만한 그런 상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만 내려가도 지금 공실이 많이 보이는 데 비해서 지금 여기는 제가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방곡동 그 주민센터 있는 맞은편입니다. 건물 지어지고 있는 곳도 프라자 상가고요. 그 중간에 광장같이 보이고 지금 앞쪽으로 쭉 이 상가 건물들 보이고 있죠. 시드니 블루, 조이 프라자 그리고 왕관 빌딩 그 뒤쪽으로 아파트 단지들 7단지, 8단지, 왼쪽으로 4단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길 건너서 가면 그 프라자 상가들 중간 그 공간 보이네요. 반대쪽으로도 보시면 아파트들 저기 4단지 보이고요. 학교가 저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이쪽으로 학원을 오게 되는 거죠. 학원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앞으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곳은 1층 요 지금 항아리 상권 내에 있는 상가 1층 매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몇 호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요. 이 지금 주변에 있는 상가이고요. 요즘은 대출 이자가 거의 7%, 8%대로 가다 보니까 사실 투자로 사서 임대료로 그 수익률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요 라인 백다방도 보이고 파리바게뜨도 보이고 그랬죠? 지금 앞쪽이 BRT 라인입니다. 이 BRT 라인에 BRT 버스 정류장 바로 좌우측으로 내리고 타는 곳 있고 반대쪽으로 수르베 마을 2단지, 5단지 아파트들 보이고 있죠. 이렇게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이고 교통이 바로 편리한 그 횡단보도 딱 건너면 상가로 오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가들입니다. 저쪽에도 지금 BRT 버스 타는 거 보이네요. 버스 정류장 앞에 있고 건널목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찾는 어떤 그런 상가 지역입니다. 1층은 거의 지금 공실이 없고요. 2층은 2층 한 4층의 공실이 조금 보이기는 하네요. 여기는 지금 시드니 블루 상가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 이제 조이 프라자도 있고 그리고 왕관 빌딩 있는데요. 좀 먼저 입주한 왕관 빌딩 거의 공실 많이 보이지 않는 상태더라고요. 네. 베스킨 라빈스도 보이고 롯데리아도 보이네요. 자, 이러한 이 1층 상가들 가운데 한 12평에서 15평 되는 상가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로 해두기는 지금 조금 애매한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받아도 이자를 갚고 나면 수익률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것은 여기서 직접 장사를 하고 싶으신 분에게 더 추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워낙 아이들이 많아서요. 지금 분식점 같은 종류, 뭐 김밥집도 좋고 떡볶이집도 좋고 이런 분식점 종류 기본적으로 좀 장사가 잘 될 것 같거든요. 뭐 개인적인 그걸로 하셔도 좋고 프랜차이즈로 하셔도 좋고 이디야 커피도 보이네요. 위에 병원들도 보이죠. 병원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뭐 의료품 관련된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가를 오픈하시려면 오셔서 한번 좀 꼼꼼하게 좀 조사도 하시고 내가 어떤 이 업종이 여기 몇 개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투썸 플레이스 보이고 그쪽 위쪽으로 보면 뭐 학원 병원 많이 보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세종시 공실만 많다더니 이거 생각보다 공실이 아닌데 이런 생각 드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상권 좋은 상권에는 뭐 세종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곳들이 들어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후면 쪽인데요. 아까 그 BRT 라인이 있는 반대쪽입니다. 후면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왕관 빌딩 거의 다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고 이쪽 조이 프라자하고 시드니 블루는 조금 남은 그 공간들이 좀 보이네요. 뒤에 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상가가 되어 있지 않고 약간 파도 치듯이 올록볼록 되어 있죠. 이건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렇게 디자인하라고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학원들 많죠. 자, 이 학원에 이 주변 아이들이 거의 다 온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내가 어떤 업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마 머릿속에 딱 떠오르실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건 뭐 제가 거짓말로 꾸며서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보셔도 이 상황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지금 후면 쪽 또 이미 다 차서 이렇게 마트 같은 거 진행되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층 상가 12평짜리, 15평짜리 이런 것들 매수하셔서 직접 운영하셨으면 더 좋겠다. 물론 뭐 매수하셔서 임대를 놓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 상가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상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가 한번 매수하려고 생각하셨던 분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미스터 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